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3범죄 같은 법리가 중요한 범죄를 고소할 때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제3범죄의 경우에는 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하러 갔는데 이거는 범죄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범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같은 것들을 첨부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급심 판결문도 첨부를 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면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위를 낮춰준다는 점에서 통상 배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합의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게 되게 껄끄러울 수 있고, 만약에 가해자가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등하게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합의 대리 과정을 다 모두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등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물증이 없을 때입니다. 범죄를 피해 당한 것은 사실인데 단 둘이 있을 때만 있었던 일이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게 진술을 하는 것과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신빙성 있게 설명을 한다던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나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가지고 무고에 관해서도 조금 피해갈 수 있게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경우는 변호사랑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제 그 외로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고소장도 깔끔하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 하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사관이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사관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보강해서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한테 요청을 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을 하는 여러 기관들에 가시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